어머, 사돈댁 전세예요? 얼마짜린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전세 산다는 사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장사하신다면서요? 우리 아들 스펙에 그쪽 집안은 좀.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깔보고 있는 그 초라한 여인이 자신이 떵떵거리는 이 청담동 빌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거만한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가짜 명품으로 뒤덮인 인생이 진짜 부자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그 짜릿한 참교육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보, 이 꽃꽂이 어때? 너무 화려한가? 장미경이 허리에 손을 얹고 한껏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꽂은 거대한 꽃 장식을 남편에게 자랑했습니다. 집에서 상견례 하자고 한 거 잘한 것 같아. 우리 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장미경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크림색 투피스 정장은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쌌고 굵은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 번쩍였죠. 손목의 금시계는 쉴 새 없이 빛을 반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테이블보는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꿔야겠어. 이태성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떨어지는 검은색 명품 정장을 입은 그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죠. 아, 맞다. 저 액자들도 정리해야 해.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장미경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벽으로 달려갔어요. 까치발을 하고 서서 액자의 수평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액자 속에는 고상한 분위기의 그림이 담겨 있었지만 그 그림들의 비밀은 정품이 아닌 인쇄본이었습니다. 거실은 온통 번쩍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듯한 찻잔 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 안 곳곳에 허술한 구석이 보였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는 가장자리가 해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장미경은 그것을 비단 쿠션으로 교묘하게 가려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걸? 이태성이 팔짱을 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도시락 가게나 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본 적이 있겠어? 아마 구경도 못 해봤을 거야. 장미경이 콧방귀를 끼며 테이블 위 와인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처럼 보이는 와인잔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박은주라는 애 어떤 애인지 도연이한테 들은 거 있어? 도연이 말로는 예쁘다고 하던데. 뭐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요즘 강남 바닥에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태성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때 장미경이 식탁 의자를 하나씩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업이 교사의 엄마는 도시락 장사.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나쁘지 않긴 해. 그래도 우리 도연이 수준에는 좀 아쉽지 않아? 그렇긴 하지. 아깝지 우리 아들이. 이태성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우월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우리 도연이 소개해달라는 집안도 많은데 하필 고집도 누구를 닮았는지 말도 안 들어. 장미경이 한숨을 내쉬며 꽃잎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뜯어냈어요.
결혼이 사랑 타령이나 하는 소꿉 장난인 줄 알아?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이태성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안을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저것 좀 봐. 저 벽지 또 들떴잖아. 이태성이 벽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벽지 귀퉁이가 보기 흉하게 너덜거리고 있었죠. 아이고 맙소사. 저걸 미처 못 봤네. 여보, 빨리 와서 같이 좀 눌러봐. 장미경이 사색이 되어 달려가 벽지를 꾹 눌렀어요. 하지만 손을 떼자마자 벽지는 다시 스르르 말려 올라왔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밥풀이라도 가져다가 붙여야겠네. 당신 이번 계약건만 잘 됐어도 인테리어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장미경이 벽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담동에 산다는 건 대단한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이태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맞아. 청담동이면 어디든 최고지. 장미경이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2시간 후면 상견례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자, 이제 마지막 점검해보자. 빠뜨린 건 없나? 장미경이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청담동의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각,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강아지.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박경애가 갓 다려서 온기가 남은 흰 블라우스를 곧게 들고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속삭였어요. 빛바랜 회색 니트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5분만 더요. 박은주가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며 잠꼬대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직도 꿈나라야? 벌써 9시다. 경애가 딸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죠. 싱그러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맞다. 상견례. 은주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앉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까치집을 지은 머리를 한 채로 어머니를 보자 민망한 웃음이 나왔죠. 그래, 상견례. 어서 씻고 나와. 밥 차려놨어. 경애가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윤이 나도록 닦인 낡은 원목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정성이 가득했죠. 엄마, 저 너무 떨려요. 도연 씨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막 세수를 마친 은주가 젖은 얼굴로 나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났어요. 걱정 마라. 넌 마음도 착하고 예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이고 그걸 잘 알아봐 주실 거야. 경애가 밥을 푸며 딸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 어머님이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하신대요. 만약에 제가 교사라고 하면 돈 못 번다고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은주가 식탁에 앉으며 금방이라도 울상이 될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딱 거절하면 그만이야. 은주야, 기억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경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릇을 딸 앞에 놓아주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60여 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네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그럼 그게 세상 이치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엄마는 평생 신물 나게 봤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요란하게 짓는 법이란다. 절대 주눅 들지 마. 경혜가 젓가락을 들며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모녀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서도 그냥 평소 너답게 행동해.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 넌 우리 집 귀한 딸이니까. 네, 엄마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제 직업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도연 씨가 창피해 할까봐 걱정돼요. 초라하다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직업인데. 넌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경혜의 자랑스러운 시선은 거실벽 한쪽에 걸린 낡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는 은주의 교사 임용 합격증과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이 보물처럼 붙어 있었죠. 식사를 마친 은주는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단정함 그 자체였어요. 엄마, 목걸이라도 하나 하고 갈까요? 너무 차려입은 게 티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은주가 거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해 은주야. 경혜가 작은 보석함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금귀걸이 한 쌍을 꺼내 건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소중히 닫고 관리한 티가 났죠. 할머니 유품이잖아요. 이걸요? 그래. 화려한 보석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더 귀한 법이야. 이건 내 할머니의 사랑이고 나의 응원이야. 은주가 귀걸이를 달자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대요.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고. 은주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경혜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곧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죠. 엄마, 선물 뭐 사갈까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어제 만든 떡 가져가자. 정성으로 만든 거니까. 경혜가 냉장고에서 정성스럽게 보자기로 싼 떡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가장 비싼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만드는 거란다. 경혜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죠. 두 모녀는 마지막으로 현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성으로 빚은 떡을 소중히 든 은주와 경혜는 마침내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웅장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이런 곳에 사시는구나. 은주가 입을 살짝 벌린 채 빌라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 경혜는 말없이 딸의 손을 한번 꾹 잡아주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딩동. 은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머머머, 오셨군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장미경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높은 목소리로 두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는 얼굴 가득 과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은주 엄마 박경혜입니다. 경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라고 합니다. 은주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 상자를 내밀었어요. 아, 이건 뭐예요?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장미경이 떡 상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은주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떡이에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은주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세상에 사 먹으면 편한데 뭐하러 이런 걸 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직접 만드는 분이 다 계시네요. 장미경이 떡 상자를 대충 테이블에 놓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은주와 경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요. 은주가 솔직하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장인이 한 조각 한 조각 직접 붙여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 딱 3개밖에 없는 물건이라니까요. 장미경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들 오셨어. 뭐해 안 나오고. 장미경이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응, 지금 나가. 이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성입니다. 이태성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두 모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경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경애도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은주입니다. 도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장미경이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노력하시면서 사는 분들이라고. 은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참 부끄럽네요. 이태성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미경은 은주의 옷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는 깔끔했지만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귀걸이도 소박한 금 귀걸이 하나뿐이었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장미경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환대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주와 경애가 소파에 앉자 소파가 낡아서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경애는 이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뭘로 드릴까요? 저희가 매일 마시는 차가 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유럽에서 사온 차거든요. 장미경이 은근히 자신들을 과시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경애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직 안 왔나요? 금방 도착한다고 했는데. 은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도연이요? 금방 올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태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도연 씨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도연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열심히 안 할 리가 있나요? 장미경이 뽐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교사라고 들었는데 고등학생들 가르치나요? 이태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은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애들 말 잘 안 듣죠?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겠네요. 장미경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보람도 있고요.
은주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월급이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태성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확 붉어졌죠. 그때 경혜가 딸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표정으로 이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 경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잘 살아보겠다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자리지 호구조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거실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혜의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태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보, 식사는 언제 준비되는 거야? 그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이도연이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은주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부모님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곧장 은주와 경혜에게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 우리도 방금 왔어요. 은주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굳어있던 거실의 분위기가 도연의 등장으로 잠시나마 부드러워졌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연이 경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도연군. 경혜가 따뜻하게 말하며 도연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식탁으로 가서 얘기해요. 장미경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박수를 짝 치며 모두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화려한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혜의 눈에는 음식 포장 용기가 슬쩍 보이는 주방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제가 밤새 육수 내서 만든 갈비찜이에요.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장미경이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은주와 도연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었죠. 그 모습을 본 장미경의 눈초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은주의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은주 씨, 그 블라우스 어디서 샀어요? 브랜드가 궁금해서요. 장미경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은주의 블라우스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동네 옷가게에서 샀어요. 편하고 좋아요. 은주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미경이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명품 하나씩은 하시던데 액세서리도 좀 더 화려한 걸 하시지 그래요? 장미경이 은주의 소박한 금귀걸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유품이에요. 저희 엄마가 소중히 여기시던 건데 중요한 자리라고 주셨어요. 은주가 도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쁘다 은주야.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아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네요. 장미경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태성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 같네요. 제가 빙빙 돌려 말하는 성격은 못 돼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은주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양가에서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비 사돈댁은 자가인가요? 아니면 전세? 이태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문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 그런 걸 갑자기 여기서 왜? 도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이태성이 아들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 전세 사시는 거예요? 얼마짜린데요? 장미경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어요. 네, 전세입니다. 은주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장미경이 큰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잘못을 들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전세가 뭐가 문제인가요? 경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연이 조건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이태성이 말을 흐렸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스펙이 어떤 줄이나 아세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상대방 집안 형편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장미경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뭐야, 왜 그래?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장미경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집 마련 같은 거 말이에요. 이태성이 팔짱을 끼며 압박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은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형편이 되시나요? 이태성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면 곤란한데 우리 도연이 수준에는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미경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경혜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이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안 돼?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결혼이 장난이야? 이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문대의 대기업이면 말 다 했죠. 그 정도 조건은 기본이잖아요. 장미경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만으로 결혼해요?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체면이 있는데. 장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아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주야.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어요. 은주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가요. 은주가 경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혜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은주야, 잠깐만. 도연이 일어서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쭈, 저것 봐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근본도 없는 것들이. 장미경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경혜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란한 현관문이 닫히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두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휴. 은주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발 아파 죽겠네. 이런 구두 신고 가는 게 아니었어. 은주가 발목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예쁜데 왜? 평소에 잘 신고 다니던 구두잖아. 그런데 은주야, 괜찮니? 경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같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혜가 부엌으로 향하며 찻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찻잔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면전에 대고 무슨 사람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은주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답답한 블라우스 단추를 거칠게 풀어 헤쳤죠. 뭐가 그렇게 화가 나? 경혜가 부엌에서 물으며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엄마는 화도 안 나요? 나는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은주가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경혜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침착하세요? 저는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은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화내면 뭐해? 그런 사람들한테 화내는 건 내 귀한 감정만 축내는 짓이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경혜가 딸 옆에 앉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아, 뜨거워. 은주가 찻잔을 받자마자 혀를 내둘렀습니다.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돼요. 경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전세 산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청담동 땅 문서라도 물고 태어났대? 은주가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속물은 어디에나 있어. 청담동에 산다고 다 품격 있는 게 아니야. 경혜가 자신의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였어요. 엄마, 그래도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봐.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도연 군도 머리 아프겠구나. 경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씻으러 들어간 후 경혜는 혼자 남겨진 찻잔들을 정리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찻잔을 헹구며 경혜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맴돌았어요. 장미경의 시큰둥한 표정과 이태성의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경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어요. 경혜가 28살이었을 때 남편의 누나 정숙이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에 금목걸이까지 차려입은 그녀는 서울에서 큰 회사 부장 부인이라고 자랑했어요. 경혜야, 너네 집 전세금으로 내가 사업 자금을 좀 써도 될까? 미용실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전세금 6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6개월 후 정숙은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려했던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가짜 명품, 거짓말 직업,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그 일로 경혜의 가족은 월세 단칸방에서 7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 상철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경혜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렸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집이 좀 좁아서. 경혜가 딸을 끌어안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경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은주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겠다. 돈이 없어서 주눅 들게 하지 않겠다. 청소 일을 하며 주부들의 고민을 들은 경혜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도시락 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맘들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경혜는 전 재산 100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 엄마 손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5개밖에 안 팔렸지만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하루 20개, 1년 후 하루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경혜는 사업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습니다. 엄마손 도시락은 전국에 500여 개 체인점을 두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도시락 사업으로 번 돈을 서민 상권 근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화려한 강남이 아닌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한 거죠. 현재 경혜의 자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 체인점들, 서울, 부산, 대구의 상가 건물 20여 채, 아파트 30여 채, 현금과 주식까지 합쳐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혜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200억의 재산을 가졌어도 거칠애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했죠. 딸 은주는 엄마의 진짜 재산 규모를 전혀 모른 채 자랐습니다. 경혜는 딸의 교육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돈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경혜가 오늘 장미경과 이태성을 보며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살아도 속은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래서 경혜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정말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경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경혜는 과거의 기억에서 깨었습니다. 아, 설거지하고 있었어. 경혜가 찻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청담동 빌라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도연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가 어때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미경이 팔짱을 끼며 대꾸했습니다. 잘못 안 했다고요? 은준의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잘못 안 한 거예요? 도연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격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니?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태성이 의자에 앉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그런 건가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도연이 아버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해? 사랑으로?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태성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예의 없는 분들이신지 몰랐네요.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부모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장미경이 일어서며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소리 안 지르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도연이 더욱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가 흔들릴 정도로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오후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도연이 엄마예요. 장미경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톤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은주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얼굴 좀 볼까요? 여자끼리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장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도연이한테는 비밀이에요. 괜히 애가 신경 쓸까 봐서요. 어떠세요? 은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청담역 근처 카페 청담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에요. 1시간 후 은주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장미경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에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녀는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단정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가갔어요. 어서 와요, 은주 씨. 장미경이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은주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을 숨기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장미경이 메뉴판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은주가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미경은 웨이터를 불러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상견례 때는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죠? 장미경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조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요. 장미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거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앞으로 더 크게 될 아이예요. 지금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승진도 빠를 거예요. 은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솔직히 조건이 안 맞아요. 장미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은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장미경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장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주 씨, 사랑은 오래 못 가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장미경이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의 대기업이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도연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시락집 딸과 우리 도연이가 결혼한다? 체면이 서나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 씨가 물러나는 게 도연이를 위한 길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장미경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연 씨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럼 알아서 정리하세요. 현명한 선택이길 바라요. 장미경이 찻잔을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밖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어깨를 떨며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찾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참을 거리를 헤매다가 은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은주야, 왜 그래? 경혜가 부엌에서 나와 딸을 맞았습니다. 엄마. 은주가 어머니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군이 뭐라고 했어? 경혜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아니라 도연 씨 어머니가.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혜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찬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 경혜가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미경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경혜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엄마, 내가 정말 도연 씨와 어울리지 않는 걸까? 은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혜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 신우이에게 속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들. 경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은주가 방으로 들어간 후 경혜는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흘린 눈물과 상처받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경혜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박경혜입니다. 경혜가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청담동 빌라 관리사무소의 김 과장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빌라 3층에 사는 이태성, 장미경 부부 말인데요. 경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분들 말씀이시군요. 요즘 관리비는 잘 내고 있나요? 혹시 밀린 건 없고요? 경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좀 밀리고 있어요. 얼마나요? 관리비랑 공과금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요. 계속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경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사실은 월세도 지난달부터 밀리고 있어요. 이태성 씨가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경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밀렸나요? 2달치요. 600만 원이요. 사장님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계속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 과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혜는 서재로 들어가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청담동 빌라 임대 계약서라고 적힌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태성, 장미경 부부의 계약서를 찾아 펼쳐보았습니다. 경혜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서, 소득증명서들이었어요. 이태성 부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허세도 정도가 있지. 경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청담동에 산다고 자랑하고 관리비도 밀리면서 명품을 차고 다니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어요. 경혜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경혜가 서류를 파일에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혜는 서재에서 큰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혜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빌라 소유권 등기부등본, 강남구 상가 건물 소유권 등기부등본. 경혜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각 서류마다 소유자 박경혜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경혜는 이 서류들을 연도별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경혜의 손이 한 문서에서 멈춰섰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상가 건물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여기도 내 건물이지. 경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경혜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태성 회사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테헤란로. 경혜가 검색 결과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태성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주소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내 건물에 회사가 있었구나. 경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테헤랄로 건물 관리하시는 분 맞죠? 경혜가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관리부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건물에 입주한 회사 중에 태성기업이라고 있죠? 경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장이 자료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성기업이라는 회사에 이태성 씨가 대표로 있네요. 그 회사 임대료는 잘 내고 있나요? 경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사실은 석 달 전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경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밀렸나요? 한 달에 300만 원씩인데 석 달이니까 900만 원 정도 밀렸습니다. 부장이 계산해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경혜는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담동 빌라와 테헤란로 사무실 두 곳 모두 월세가 밀려 있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경혜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법무사님, 박경혜입니다. 경혜가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2건을 작성해 주셨으면 해서요. 경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건물들인가요? 첫 번째는 청담동 빌라 3층, 임차인은 이태성, 장미경 부부고요. 경혜가 메모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헤란로 상가 건물, 임차인은 태성기업, 대표 이태성입니다. 두 곳 모두 계약 위반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네, 둘 다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있어요. 경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청담동 빌라는 2달 정도, 테헤란로 상가는 석 달째입니다. 그럼 충분한 해지 사유가 되겠네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경혜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건물 모두 내일 오전에 완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세요. 경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혜는 인감 상자를 열고 회사 도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경혜가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경혜의 복수는 고함이나 언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정확한 문서와 법적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경혜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소유권 등기부등본들과 연체 내역을 적은 메모지가 함께 정리되었어요. 준비는 다 끝났어. 경혜가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도연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식사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이리저리 굴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동료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며칠째 이상하더라. 무슨 일 있어? 옆자리의 박 대리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상견례 날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건이 안 맞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때문이야?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결혼 문제로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며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은주가 좋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됐잖아. 부모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네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연결된 전화번호는 자동응답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은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도연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 은주 생각만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은주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발걸음을 돌렸어요. 은주야. 도연이 뛰어가며 불렀습니다. 왜 왔어요? 은주가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제발. 도연이 은주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할 말이 뭐 있어요? 도연 씨네 부모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은주가 쓰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야.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럼 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웠어.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부모님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되더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피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도연이 눈을 직시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좀 더 빨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도연이 은주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시작해보자. 집부터 구해볼까? 도연이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 살면 되지.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은주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 주 월요일 아침 경제 전문지 부동산 투데이의 정민호 기자는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청담동 일대 임대 시장을 심층 취재하던 중이었어요. 청담동. 이 지역 임대 건물 소유주들이 누구지? 정 기자가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한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박경애. 박경애.
또 박경희네. 정 기자가 놀라며 형광펜으로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청담동 빌라 3채, 테헤란로 상가 건물 5채, 강남 일대 상가 10여 채, 모두 박경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정 기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경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지 부동산 투데이 정민호 기자입니다. 정 기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경혜 사장님 맞으신가요? 청담동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경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 사장님께서 이 지역 부동산에 큰 손이시더라고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경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굳이 그런 걸 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데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 기자가 설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로 오세요. 가게요? 네, 도시락 가게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경혜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1시간 후 정 기자는 작은 도시락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손 도시락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정 기자가 의아해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경혜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박경혜 사장님이세요? 정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경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 기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에 진열된 도시락들, 부동산 큰손의 사업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여기서 일하세요? 정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부터 도시락 만들어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경혜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청담동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요? 도시락 장사하고 투자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경혜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젊을 때 많이 고생했어요. 남편이 일용직하고 저는 청소 일하면서 살았죠. 경혜가 찻잔을 정 기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화려하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정 기자가 펜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경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부자요? 네,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요. 경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락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60년을 살아보니 확실해졌어요.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경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도시락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만 투자했어요. 경혜가 설명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 근처,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데 상가를 샀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려 하셨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경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6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땀 흘려번 돈이 진짜 재산이라는 거예요. 정 기자는 경혜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속이에요. 경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정 기자는 가게를 나서며 감탄했습니다. 이틀 후 부동산 투데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청담동 부동산 큰손 박경혜, 소박한 삶 속의 진짜 부자였어요. 기사는 경혜의 인생 철학과 함께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담담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아침, 장미경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춰섰어요.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장미경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뭘 그렇게 해? 이태성이 면도 크림을 얼굴에 발라둔 채 나왔습니다. 이것 좀 봐. 박경혜가 누군지 알아? 장미경이 태블릿을 흔들며 흥분했습니다. 박경혜? 누구야 그게? 은주 엄마야. 은주 엄마. 장미경이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성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이 기사 좀 읽어봐. 청담동 부동산 큰손 박경혜라고 나와 있어. 장미경이 기사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성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말이 돼? 도시락집 하는 사람이? 이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청담동 빌라 3채, 테헤란로 상가 건물 5채. 장미경이 기사 내용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테헤란로? 우리 회사 있는 그 테헤란로? 이태성이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때 이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태성입니다. 이태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계약 해지 통보요?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해지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미경이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3달이요? 벌써 그렇게 오래 밀렸나요? 이태성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30일 내에 퇴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태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 왜 갑자기? 장미경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왔어. 임대료를 너무 오래 밀렸다고. 이태성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 월세 낼 자금이 없어. 계속 계약이 어긋나고 있다고. 박경혜야, 은주 엄마가 우리 쫓아낸 거야. 이태성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장미경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박경혜가 소유한 건물 목록 중에 남편 회사 주소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야? 아니면 장미경이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 리가 있나? 상견례 때 우리가 한 말 생각 안 나? 이태성이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태성이 회사에 출근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가 건물에서 쫓겨난다면서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태성이 당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문났어요. 건물주가 부동산 큰손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도시락집도 하신다고. 박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이태성은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습니다. 혹시 아드님 결혼 때문인가요? 김 대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드님 예비 사돈이 그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박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잘못돼서 쫓겨나는 건가요? 이태성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인정하기가 창피했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밀린 거야. 이태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장미경은 전화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월세 곧 낸다고 했잖아요. 장미경이 전화기를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성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가 건물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쉽겠어? 임대료도 더 비쌀 거고. 혹시 회사가 문 닫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 요즘 사정이 안 좋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태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장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이태성이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나?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 말이 맞아.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태성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현실의 벽이 그들 앞에 차가우게 서 있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지 며칠 후 장미경과 이태성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이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여보, 그 기사 다시 읽어봤는데 말이야. 장미경이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뭐? 이태성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장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결혼하는데 집안 따져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태성이 동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잖아. 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이 이름으로 대출도 잘 나올 거고. 장미경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왜 이렇게 늦어? 그리고 그 가방은 뭐야? 장미경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연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이태성이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 독립해서 살려고 해요. 도연이 단숨에 말했습니다. 독립? 갑자기 왜? 장미경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랑 결혼할 거예요. 작은 전셋집 구했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그 애 때문에? 이태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안이랑 연을 끊지 못하겠다는 거야? 장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해?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태성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는 은주가 좋아요. 도연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우리가 그런 말을 해댔는데 너를 예쁘게 봐주겠어? 장미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의 집안들을 소개해줬는데 그런 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 집안 돈에 눈이 멀었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 장미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현실을 봐야지. 부모님이 현실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도연이 쌓인 고지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상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야.
이태성이 변명했습니다. 곧 다 해결될 문제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부모한테 훈계하는 거야? 장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인정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청담동에 살고 너는 대기업 다니잖아. 이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청담동도 이 집 월세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도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야.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장미경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도연이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가라. 그런 집안이랑 어울리고 싶으면 가서 살아. 이태성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집안과 연을 끊는 게 나아. 우리 체면만 깎아내리잖아. 장미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부모님, 언젠가는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소중한 건 우리가 더 잘 알아. 장미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우리끼리 살자. 이태성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살아서 시기를 받은 거야. 장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우리를 부러워해서 발목을 잡는 거지. 이태성이 동조했습니다. 도연이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런 집안이랑 살면 얼마나 고생할지. 장미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보다는 허세를, 반성보다는 합리화를 선택했어요. 거실에는 고지서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와 도연은 강북의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20평 남짓한 집은 청담동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여보, 커튼이 또 떨어졌어. 은주가 거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커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또? 내가 고쳐줄게. 도연이 의자를 가져와 커튼을 다시 달았습니다. 이 집은 뭐가 하나씩 고장나네.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도연이 은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 민수가 편지를 줬어. 은주가 가방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도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고마워요래. 은주가 편지를 읽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이런 게 진짜 보람이겠네. 도연이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해. 은주가 편지를 소중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도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다. 은주가 기쁘게 말하며 문을 열러 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은주가 경혜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어. 너희 잘 사나 싶어서. 경혜가 음식이 든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도연아. 고생 많다. 경혜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차라도 끓여드릴게. 은주가 경혜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두 사람이 정성껏 관리해서 깨끗했어요. 집이 아담하니까 좋네. 경혜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딱 맞아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거야. 경혜가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차를 끓여와 경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바빠. 장학금 주는 일 때문에. 경혜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장학금이요? 도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야.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 중에서. 경혜가 설명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돈은 의미 있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경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도연이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여전하더라. 경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 한 빌라에서는 장미경과 이태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전 집에 비해 평수가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허름한 빌라의 좁은 방에 예전에 쓰던 가구들을 억지로 밀어 넣었지만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냉장고는 부엌 한쪽 구석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식탁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해서 다니기도 불편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어떻게 할까? 장미경이 고지서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밀려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태성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는 언제 집에 올까? 용돈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장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우릴 부모로 생각하는 게 맞기나 해? 이태성이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부모 생각은 안 하나? 다 그 집 때문이야. 은준의 집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태성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장미경이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경혜는 딸 부부와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도연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경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항상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부모가 자식 편 안 들면 누가 들어? 경혜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마음이 놓여. 작은 집이지만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행복은 크기로 재는 게 아니야. 경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와준 게 뭐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경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아, 사랑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야. 경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기억해둬.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고 체면보다는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은주와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